안녕하십니까. 위대한 하루 마라톤 연습근입니다. 자, 6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2주차에 서울국제 마라톤이 열립니다. 보통 대회 2주, 지금 한 보름 조금 더 남았죠.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떤 훈련을 해야 가장 기록이 잘 나오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대구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죠. 2시간 30분대 40분대 뛰는 사람이 서브서리도 못하고 싱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보통 가장 큰 변수가 생기는 것은 바로 날씨입니다. 대구 날씨가 출발할 때 13도였고 일기예보 상으로는 18도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25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지금 달려옵니다. 올 때, 그러니까 반환하고 돌아올 때 순환하는 코스지만은 햇빛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25도의 햇빛을 정면으로 맞고 바람이 강풍인데 6m의 바람을 맞은 상태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35km에 1.2km의 긴 130m 해발 높이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3분 30초 뛰던 사람도 그 코스에서 5분대를 뛰는 거예요. 다 망가진 거죠. 바뀐 코스가 결국은 다 망쳤는데 서울국제 마라톤은 그런 코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대구처럼 그렇게 데프리카가 아닙니다. 25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국제 마라톤에서는 좋은 기록을 내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남은 기간 제일 변수는 날씨인데 우리가 잘 준비했는 결과를 잘 받아 먹기 위해서는 제발 날씨가 조금 추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하 2도 3도까지도 괜찮아. 영하 뭐 10도를 돼버리면 좀 그런데 영하 2, 3도 그렇다 좀 덥다 하더라도 1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레이스 중에도 절대로 2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5도 넘어가면은 기록이 잘 안 나옵니다. 보통 8도 정도? 7, 8도 정도가 가장 기록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저는 마라톤 포커스를 많이 뛰어봤습니다. 기록도 많이 가져봤지만 10도 넘어가면 기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추워야 돼요. 저는 차라리 영상 2도, 4도일 때 가장 기록이 잘 나온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기온이 좋아야 되고 또 습도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리고 에너지 보충이 충분히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몸에 근육과 피, 몸속에 내재된 에너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탄수화물로 갑니다. 몸에 축적된 글리코겐이 결국은 나의 에너지가 되고 자동차로 치면은 전기 또는 기름이 에너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고기로 뛰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로 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내가 얼만큼 비축하고 있느냐 거기에 기록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 섭취를 잘 못했다 그러면은 대회 출발 전에도 에너지젤을 먹어줘야 되고 충분히 돼 있다면은 에너지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반부, 후반부도 끝날 때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30kg 정도에서 먹어야 됩니다. 물론 불량한 에너지젤은 먹으면 2kg 가면 끝나요. 설탕 메가당 그런 걸로 만드는 거 있죠. 주성분이 뭡니까? 설탕, 메가당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먹고 나면 속이 서리고 결국은 몸에 좋지 않아요. 먹어서 몸에서 해롭죠. 그런 걸 먹어봐야 결국은 경기력 향상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내 몸을 갉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너지젤을 구입할 때 반드시 어떤 성분으로 만드는지 그걸 보십시오. 주성분이 뭐냐 보십시오. 설탕이잖아요. 먹지 마세요. 그걸 왜 먹습니까?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에 해로운 걸 먹어가지고 경기력이 또 안 나오는데 지속시간도 짧아요. 2kg 끝나버려요. 에너지젤, 파워젤 10개씩 먹어요. 어떤 사람들.
좋은 거 먹으면요, 경기력 한 개, 두 개 먹더라도 최대 뭐 많이 먹더라도 3개 이상 안 먹어도 됩니다. 좋은 에너지제는. 제가 달사슬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드실 때는 성분표를 꼭 보고 드십시오. 그걸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내가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 보름 좀 더 넘게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대회 한 20일에서 한 일주일 남았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느냐. 자,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물을 먹으면 꿀이 되듯이 어떤 훈련을 내가 받아 먹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약하게 하는 훈련보다도 난이도가 최고로 높은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강도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프 대회도 뛰고 10km 나의 베스트 기록을 내기 위해서 달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주중에 훈련할 때도 최고 난이도 있는 훈련, 스피드 훈련을 해줘야 결국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경기력은 결국은 20일 남겼을 때 뛰는 그 훈련으로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슬로우 조깅 하잖아요. 도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이 텐션이 떨어졌다, 그때는 짧은 질주를 조깅하고 나서 한 4개 정도씩 해주시면 탄력이 또 살아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터벌을 못한다 그러면 질주 같은 거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은, 너무 훈련을 많이 하고 대회를 많이 뛰다 보면은,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몸에 글리코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고 근육 내에 있는 이 글리코겐을 다 소진해 버리잖아요. 간이나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다 소진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번에 그 심재 선수가 케냐 가서 의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적응도 하지 않고 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글리코겐 고갈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한 2주, 3주차 훈련하면서 완전히 훈련을 스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하고 결국은 한국에 왔죠. 저와 뭐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글리코겐이라는 게 에너지인데, 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운동이 되는데 그거를 단계 하고 또 고지대니까 더 사용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춥거나 고지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거를 캐치를 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코치나 감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은 훈련 얼마큼 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밀당을 잘하면서 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국제 마라톤에서도 기록을 내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청주 대회를 뛰었다는데 제가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고, 대구 마라톤은 또 결국은 신청했지만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을 다 소진하는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면은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기름이 없는데 차가 못 가죠. 사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보충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글리코겐이 완전 고갈되면은 한 6개월 동안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재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2주 내지 최대 4주 정도면 회복이 된다. 정상을 봐서는 한 2주 정도면 회복이 되니까 서울국제 마라톤은 충분히 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베스트 기록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기도 그래서 2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몸에 에너지는 적당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름진 음식 있잖아요. 대회 앞두고 특히 한 일주일 남겨놓고 아니면 3일 남겨놓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력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딱 유념하시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 대회를 자 스피드 훈련을 꼭 해야 되겠죠. 한 번 일주일에 최대 2번 정도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체력이 된다면은 2번 하는 것까지도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이제 우리가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은 면역체가 약해집니다. 몸이.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 체온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기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적이 감기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운동 끝나고 나면 바로 보온을 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옷을 입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주고, 바이러스가 혹시 들어오더라도 열에 약하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결국은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은 기간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내가 레이스에 섰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3월 대회는 웃으면서 개인 PB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